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돈 관리법.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지 부자가 되려고 행동하지 않는다. 짐 로저스. 내 돈, 내가 지키고 책임져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신문기사의 일면을 보면서 온갖 근심 걱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봤자 해결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단신 기사에 집중하는 편이 가정경제를 위해 더 유익한 경우가 많다. 필자가 은행에 다니던 시절, 동료 중에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조간신문 일면을 펼쳐놓고 침을 튀겨가면서 마치 자신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 것처럼 자기의 주장과 비판을 자랑처럼 내세우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본인의 해픈 씀씀이 때문에 매월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도 제때 못하고 허덕거리는 사람이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자기 앞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정치나 거시경제에 대해 늘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라 살림은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 살림을 책임지자. 가계의 자산 관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경제와 가정경제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나라가 내 돈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우선 국민경제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경제 또는 기업경제는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위기가 닥치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극복된다. 따라서 자연히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다는 공공의 책임까지 안방으로 불어넣는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인력 구조 조정을 필두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국민 경제를 챙겨야 하는 배경에는 조세 정책이 한몫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 경제를 운용하는 주체는 국가인데 국가는 통상 1년 단위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수십 가지의 세목으로 세금을 걷어야만 한다. 그런데 가계에 대한 세금은 주로 급여 생활자에게 징수되고 해당 기업의 격리 담당자에게 원천 징수시켜 손쉽게 징수한다. 이렇게 국민경제는 수십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규칙대로 세금을 걷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가정경제는 맞벌이라 해도 가장이 주로 벌며 동시에 지출까지 하는데 대부분 주먹구구식이다. 적자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가정경제를 잘 운용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경제지표 4가지를 제시하고 이것을 가계의 자산관리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자산 가격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순환 사이클이 있다. 그 주기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지만 수시로 꼭지점과 바닥점을 형성하게 되면서 시계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진리와도 같다. 그 사이클의 대표 선수가 바로 주가, 금리, 물가, 환율이다. 주가에 해당되는 자산은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가 되겠고 금리에 해당하는 자산은 은행 예금처럼 고정금리형 금융상품이다. 또한 물가에 해당하는 자산은 부동산이나 원자재 펀드가 될 것이고 환율에 해당하는 자산은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펀드 또는 달러와 같은 다른 나라의 통화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은 각 지표별로 특이한 이견이 없다면 4분의 1씩 나누어 배정하고 매년 말 또는 1년 후 시점에서 시세대로 평가하면 된다. 그 결과 1등부터 4등까지의 수익률이 나올 텐데 이렇게 달라진 비율을 처음으로 다시 4분의 1씩 맞추면 된다. 즉 비율이 넘치는 이익 부분은 환매,
또는 일부 처분에 비율이 축소된 자산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바닥권의 위치에 비율이 축소되었던 자산은 언젠가 꼭지점을 형성하며 고수익을 실현해 줄 것이다. 다만 이런 포트폴리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가급적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장기 투자해야 한다. 최소 10년 정도의 장기간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네 가지 자산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할 것이다. 특히 주가와 물가는 우상향하는 성질이 있어 장기 플랜을 세울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제 지표와 가계 자산을 잘 매치시켜 자손 대대로 이어나갈 소중한 가정 경제를 지키는 계획을 지금 당장 세워보자. 자산 관리와 노후 준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월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해야 할 돈은 참 많기도 하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사용기간도 장기인 것이 바로 노후 준비다. 주택이나 자녀 교육비는 마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노후는 준비라는 표현을 쓴다. 노후는 라이프 사이클상 가장 늦게 발생되는 재무 목표이기 때문이다. 노후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본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청년층인 사람의 노후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예측한 수명보다 더 사는 위험 때문에 노후 기간 중 10년 동안은 침상 위에서 일상을 보낼 확률이 매우 높다. 한마디로 고가의 의료비 지출도 미리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6가지. 그러면 노후 준비를 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반적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음 6가지로 정리해 봤으니 이번 달부터 시행해 보길 바란다. 첫째, 충분한 노후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최소한 최저생계비를 고정적인 연금 형태로 확보해야 한다. 둘째, 건강해야 한다. 얼핏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리겠지만 젊고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병의 차도도 좋고 치료비 부담이 적지만 노후의 간병 상태가 되면 최저 생계비까지 치료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후의 건강은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지금부터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으로 다부진 몸매를 만들어 가자. 셋째, 일을 가져야 한다. 정년퇴직과 별도로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될 때까지 출근할 수 있는 직장 또는 일터가 필요하다. 현역 시절의 체면과 높은 인건비는 잊어야 한다. 넷째, 성격과 예산에 맞는 취미를 물색하자. 취미생활은 여가 활동의 진수이고 특히 날씨에 따라 실내와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취미 2가지 이상을 가지도록 노력해보자. 다섯째, 본인만의 특기를 하나 만들자. 본인의 재능을 활용해 노후 전체 기간 동안 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강의, 저술, 문화 가이드, 전문가 자격증 취득 등 현역 시절 시간이 없거나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어 시도하지 못했던 전문가적인 분야에 관한 특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 특기를 잘 활용하면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중 최고 단계인 자아 실현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여섯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정은 추억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집단이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병에 걸려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서로가 돈이 들지 않는 간병인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6가지 노후 준비 원칙 중 경제적인 부분인 노후 생활비 확보는 다음의 6가지 방법으로 마련하면 좋겠다. 공적연금, 근로소득과 같은 활동소득, 예금이자나 상가 월세 등의 자산소득, 자녀의 용돈,
간병비, 입원비 등은 보장성 보험 관련 수입, 그리고 개인연금 수령이다. 여러분 가정만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 준비를 정리되지 않은 말과 생각만으로 하는 추상적인 접근 방법은 이제 그만하자. 시각적이면서 핵심 내용이 정리된 이 책의 자산카드 리스트를 가지고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며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그 결과 도출된 노후 준비가 비로소 여러분 가정만의 맞춤 노후 준비가 될 것이다.